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제초안 같은 경우는 분상제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완전히 폐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민간에 대한 물량 확보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초안 같은 경우도 좀 완화를 하거나 폐지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는데 완전히 폐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황을 먼저 볼게요. 제초안에 대한 방향을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도에 부활을 시킨 다음에 지금 제초안에 적용이 되는 단지들이 총 63개 단지랑 총 가구로 따지면 약 3만 3천 가구 정도가 부담금, 제초안의 부담금의 통보가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요. 정권이 바뀌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검토에 대해서 서초와 은평구는 부담금 부과 절차를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신중한 거죠. 왜냐하면 부담금이라는 것 자체를 이번 지자체에서도 되게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이 지금 연희빌라가 서해그랑블로 이제 준공이 되면서 총 예정액이 총 단지에 5억 6천만 원 정도, 세대당 770만 원 정도 이제 부과가 되고 서울의 반포현대 되게 조그만 아파트예요. 세대수도 작고 그리고 총 그 일반 분양도 한 10세대 정도밖에 안 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108억 정도가 분담금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으로 따지면은 한 약 1억 4천 정도가 부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부담스럽죠. 그리고 정권도 바뀌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계산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서초 은평구에서는 지금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정권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만약에 주택이 100채가 걸리고 200채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교통이 유발이 되고 혹은 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정부의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수익자가 일정 부분에서는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전망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 이거를 없앨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우선은 윤 당선인이 그런 입장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제초안들을 우선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초안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있을 건데 그냥 예상을 하는 몇 개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제초안에 대한 부분들은 추진위부터 준공 시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나면은 최대 10에서 뭐 50%까지 구간에서 부담금을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점이 추진위부터 준공까지의 어떤 상황에서 필요금이 빼고 나온 차익에 대한 초과이익을 계산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조합 설립이나 뭐 사업 시행 인가나 뭐 이 시점부터 준공까지로 그 시점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고 유예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선은 이런 시기를 추진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로 조금 뒤로 당겨가지고 단계에서 그 나오는 이익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이 우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비율들이 있잖아요. 3천만 원 이하면은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고 이익이 3천에서 5천 나면은 10%. 뭐 50%까지 한데 이 세율 구간들을 좀 변경시키는 상황의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부담금 납부 이연 제도, 이연 제도라는 거는 사실 뭐 이제 할부죠. 뭐 6개월 나누어서 이런 부담금을 나누게 이제 줄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예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뭐 현재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현금으로 이걸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또 진행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수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대체하는 방식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금이 한 1억이 나왔다. 그게 아니라 뭐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나 뭐 공원, 학교 등의 기반 시설, 공동 시설에 대한 걸로 대체하는 방식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뭐 유도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 재초안이라는 것 자체는요, 법률의 개정 사항이라서 큰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는 중장기 플랜으로 발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절차와 부담금을 완화를 하는 건데,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은,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지자체에서 멈춰 있죠. 일부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멈춰 있지만은 아마 실질적으로 당장에 뭔가를 변화를 일으켜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과거의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100% 폐지하자라는 어떤 부분보다 요것들에 대해서 좀 일정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 발언이 있어서 공약을 조금은 후퇴해가지고 뭔가를 진행시키는 거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상제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 분상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상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단순하게 지금 당장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지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그 뼈대와 살을 붙일 때 반드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사실은 분상제라든지 HUG에서 가격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뭐 지금 둔촌주공이 정비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쟁송의 문제들을 다 한 번씩 가져가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아파트긴 해요. 근데 이 물량이 사실 12,000세대잖아요. 이 12,000세대 이상 나오는 게 원래 2년 전, 3년 전에 시행이 돼서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공급 물량이. 이 지연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약간의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물량들이 지연될수록 가격의 불안정은 조금은 더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이 핵심은 그거잖아요. 공사비 증액을 시공사가 한다고 하니까 이 증액이 맞는 거냐 검증해봐야 된다. 이거 아니다. 근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세대수도 1,000세대 늘렸고, 그 다음에 뭐 건축 원가라든지 원자재 값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건설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맞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는 예전 조합장이 사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조합장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합장이 이걸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제 서로 분쟁이 난 거예요. 어떤 분이 맞다라고 저는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요, 근본적으로 이게 뭐의 문제냐, 사업성의 문제거든요. 원래 그 당시에 3,500만 원, 뭐 한 3,500에 4천만 원의 분양가로 측정을 요구를 했지만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천만 원 중반대로 이제 이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HUG에서. 그렇게 되니까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사업성이 줄어드니까 조합 입장에서 돈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거나 내 수익과 이익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쟁송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핵심은 가격을 제한하는 분상제라든지 HUG에서 가격을 제한하고 제약해서 자유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아쉽게 했기 때문에 사단이 난 거죠. 결국은 이런 것도 자율화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야 되고, 그 방향성도 4월이나 5월 달에 좀 구체적으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